위기 지역인 군산에서 수십억 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돼 추진되고 있는 문화예술 사업들이 표류하고 있어 지방 재정 악화가 우려됩니다.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됐지만 선거 룰을 정하는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선거구는 아직 깜깜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만기 출소한 이항로 전 진안군수의 지지를 얻으려는 군수 선거 입지자의 행보가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GM과 현대중공업이 떠나며 고용 위기 지역으로 전락한 군산에 지난해부터 적지 않은 돈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문화예술 사업 쪽에 투자되고 있지만 쓰임새에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일단 따놓고 보자는 식으로 자금을 가져온 건데 오히려 지역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산 은파 유원지 한가운데 녹슨 조명과 해조류가 덕지덕지 붙은 스크린이 방치돼 있습니다. 물 위로 화려한 영상을 상영해서 관광객을 모으겠다며 국비 등 4억 3천만 원이 투자됐습니다. 준공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가동되지 못했습니다. 준공 시점에서 갑자기 불어난 물에 조명 기구가 잠겨 고장이 났는데도 현장 확인 없이 준공 허가를 내준 바람에 아직도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도둑 맞은 거죠. 시민들 혈세가 군산시도 그렇고 전라북도 콘텐츠진흥원도 정말 도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심각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전북 콘텐츠진흥원이 진행하고 있는 군산 예술 콘텐츠 스테이션 사업장. 게임과 방송, 예술 관련 창업자 지원 시설인데 공기 등을 이유로 당초 올해까지였던 준공은 내년 5월로 연기됐습니다. 고용 위기 지역 자금 90억 원이 투자됐는데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는 홈페이지조차 없습니다. 같은 자금 70억 원이 투자된 군산 홀로그램 체험존은 연말 준공 시한이 코앞이지만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군산시는 운영 능력이 부족하다며 두 시설을 모두 위탁 관리할 예정입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고용 위기 자금이라고 일단 따놓고 보자는 식이라면 나중에 세금 먹는 하마로 바뀔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준비가 없다고 하면 이후에는 세금만 들어가는 공간. 고용 위기를 극복하라며 지원된 시설과 재정이 오히려 열악한 지역 재정에 발목을 잡는 악순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 내년에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선거전이 막을 올린 건데요. 하지만 여야 정쟁 속에 선거의 룰인 선거법의 늑장 처리 관행이 이번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 등록 첫날. 이른 아침부터 각 지역 선관위마다 입지자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예비 후보로 등록해야 제한적으로나마 선거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 당 원외 출마주자들이나 정치 신인들마다 등록을 서둘렀습니다. 저는 정치 개혁과 지역 발전을 아래로부터 성숙시키는 그래서 지역 발전이 이 시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가도록 촛불 시민들의 정신 여의도에서 실현하겠습니다. 우리 전주, 전라북도 젊은 사람들이 나서서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젊은이들이 600명에서 1000명 사이가 매달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북적대는 전주, 전북 만들겠습니다.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명함 배부나 어깨띠 착용 등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1억 5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비 후보라는 점에서 선거법을 어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명함 같은 경우는 배부 금지 장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특히 병원이라든지 종교시설, 극장의 안에서는 명함을 배부할 수가 없고. 첫날 등록한 도내 예비 후보는 모두 19명으로 지난 20대 총선에 비해 다소 늘었습니다. 선거 룰을 정하는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선거구는 아직 깜깜입니다. 남원 임실순창이나 익산 갑 지역 예비 후보들은 통폐합이라는 변수를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태로 선거운동에 나서게 됐습니다. 치열한 선거전이 시작됐지만 정치권의 밥그릇 싸움 속에 선거구 획정은 이번에도 해를 넘길 공산이 커졌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읍 고창 선거구 입지자들이 출마 선언에 나섰습니다. 윤준병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은 축산 악취와 한빛원전 문제 등 산적한 정읍 고창의 현안을 국회에서 해결하겠다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권희철 민주당 미세먼지 특위 부위원장도 출마 선언에 나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 정치로 인구 감소 등 어려움을 타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비리로 중도 하차한 이항로 전 진안 군수의 만기 출소 현장에 수많은 지지자가 찾았다는 내용 어제 전해드렸죠. 당시 현장에는 차기 군수직을 노리는 입지자까지 섞여 있던 걸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불법 선물 세트를 유권자들에게 돌리다 10달간 옥살이를 한 이항로 전 진안 군수의 출소 현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명예 중도 퇴진한 데다 진안 의료원 채용 비리로 추가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기에 수많은 지지자가 마중까지 나온 건 극히 이례적인 모습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열심히 일하겠다고 찍어달라고 해놓고. 그런데 이날 현장을 찾은 지지자 가운데 공무원 출신인 전모 씨도 섞여 있었습니다. 진안군 비서실장과 행정복지국장 등 군 핵심 보직을 맡아온 인물로 내년 재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차기 군수직에 도전하는 입지자가 비리 당사자인 전임 군수를 마중 나간 것입니다. 이전 군수의 정치 경력은 끊겼지만 지역사회의 영향력까지 사라진 건 아니라는 현실적인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분 마음을 얻으려고 수도 없이 600명이라고 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분 마음이 주문 출마를 하면 지네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릴 텐데. 하지만 이전 군수의 지지를 등에 업으려는 이 같은 행태에 대한 지역사회의 비판이 적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이항로 군수가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정치를 해서 진안에 무슨 발전이 가져오겠어요.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진안 군수 재선거전에 나서는 입지자는 10명이 넘는 상황. 청렴도가 가장 우선시돼야 할 재선거전임에도 비리로 자리를 떠난 전임자에 대한 충성 경쟁이 격화되면서 선거 공정성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저출산과 1인 가구 증가 등의 여파로 가구 수 감소가 심각할 전망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국의 가구원 수는 평균 2.37명이었지만 30년 뒤인 2047년에는 1.99명으로 2명 미만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2017년 31.6%에 달하던 1인 가구 비중은 2047년에는 40.5%까지 높아져 전국에서 5번째로 비중이 크고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는 55.3%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의 대입제도 개선 연구단이 오늘 고교 학점제 안착을 위한 대입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연구단은 대입 전형을 학생부와 교과, 수능, 실기 등 4가지로 제한하고 대학별 전형 방법 수는 2개 이내로 하도록 했으며 국영수 등 필수 과목은 5단계로 한 절대평가를 제시했습니다. 1년여 동안 진행돼 온 이번 연구에서는 고교 학점제를 이수한 학생도 수능 응시가 가능하고 연 2회 시행을 제안했습니다. 전북 출신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차기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국회 인준 동의를 받게 되면 역대 7번째 전북 출신 총리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문재인 정권 집권 후반기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총리 인선 발표를 직접 챙긴 문 대통령은 정 후보자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현 정부의 화두인 민생 경제 정책 추진과 국민 화합의 적임자라는 겁니다. 훌륭한 분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하게 되어 감사드리며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이루는데 크게 기여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정 후보자는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국가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작정입니다. 진안 출신인 정 후보자는 지난 1995년 정치에 입문한 뒤 6선 의원을 지냈으며 민주당 대표와 국회의장까지 지내며
전북의 대표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 온화한 성품과 풍부한 인맥으로 전북 현안 해결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우리 도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역량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하지 어느 자리를 차지하는 게 뭐이 중요하겠어요? 전라북도에는 새만금과 군산형 일자리의 도약뿐 아니라 조선소 문제 해결에도 역할이 기대됩니다. 전라북도가 헤쳐나가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북 총리와 우리 전북 도정이 같이 힘을 합해서 여야의 극한 대치 상황 속에 청문회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지만 전반적으로 평이 좋은 데다 야당의 불만도 크지 않아 새로운 전북 총리 임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도당은 정세균 총리 지명을 환영한다며 국민 대통합과 경제발전이라는 시대적 명제를 해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평화당은 국민 통합의 역할을 기대했으며 대한신당도 경제 분야 국민 시름을 덜어주는 총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도당은 삼권 분립 파괴라며 전북의 자랑이었던 정치인을 잃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익산시 낭산면 폐석산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이 본격 이적합니다. 익산시가 이적 처리 대집행 예산 136억 원과 호 영남권에 11만 5천 톤의 수용 가능 매립장을 확보함에 따라 관련 17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절차를 진행해 내년 3월부터 이적 처리할 계획입니다. 불법 폐기물 8만 톤과 익산 폐석산 복구협의체의 폐기물 이적 조치명령 처리 물량 7만 톤 등 최대 15만 톤 이상 이적 처리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저희 전주 MBC에 맡겨주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무주군 사랑의 열매 봉사단에서 268만 4,040원 보내왔습니다. 익산시 산불 진화대와 감시원들이 170만 원 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전면적인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는 오는 2021년에는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 2학기 고3 학생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가 이미 지급됐고 내년에는 고2, 3학년 학생들에게 교과서 대금이 추가 지원됩니다. 또한 2021년에는 고교 전학년에 대해 입학금까지 지원되면 도내 5만여 고등학생들을 위한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 연시 특별단속 하루 만에 도내에서 음주운전자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 특별단속 첫날인 어제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자 6명을 포함해 모두 11명을 음주운전으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 말까지 도내 14개 시군에서 주야간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